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0번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좀 들어본 분도 계실 거고요. 병원에서 어깨가 아파가지고 진료를 했더니 뭐 어깨가 파열이 됐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깜짝 놀라요. 어디가 찢어졌다는 얘기야? 하는데, 오늘은 그게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좀 치료하고 예방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회전근개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극하근, 소원근, 극상근,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깨는 몸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상완골이라는 게 견갑골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게 견갑골이라고 하면요, 상완골이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얹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끄러지기가 쉽겠죠. 만약에 이런 근육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거운 거를 들 때 팔뼈가 이렇게 쑥 내려와 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무거운 걸 들더라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는 이 회전근개가 상완골을 견갑골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돌리고 움직이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은 이 회전근개는 이 어깨가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하는 안전성에 기여를 하는 상당히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그리고 어깨는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근육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근육들이 좀 잘 손상이 되고 다른 근육들에 비해서 좀 상처가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라 그러면은 이 회전근개의 근육 중에서 일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처가 났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은 게 90% 이상이 이 극상근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극상근이 잘 생기는 이유는요, 요 견봉하고 상완골 사이 공간이 약간 좁아요. 그래서 어깨가 팔뼈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혹은 어깨가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다 보면은 이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극상근에 좀 파열이 잘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살짝 상처가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더 손상이 심해진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는 근육이 이제 재기능을 못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해요. 자연적으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극상근이 파열이 되면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팔을 들어 올려서 이거를 가볍게 툭 쳤을 때 이거를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완전 파열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를 툭 쳤을 때 버티지 못하고 팔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완전히 파열이 됐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은 좀 덜해요. 근데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 특히나 이제 상처가 난 근육이 좀 벌어지거나 아니면 상처가 난 근육에 힘을 쓸 때, 그때 이제 통증을 느끼겠죠. 보통은 팔을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상처가 나 있다 보니까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근력이 좀 약화가 되고요. 완전 파열이 됐을 때는 팔을 들어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깨를 잘 들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그 근육에 힘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근이 파열이 됐는지는 우리가 엠티캔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고 환자는 버티게 하면서 눌렀을 때 별로 통증 없이 잘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상처가 없는 거겠지만은, 이걸 버티려고 하니까 여기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상처가 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견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아니면 자기 배를 이렇게 눌러보게 하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앞쪽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견갑하근에 손상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가 상처가 났어요. 움직여야 될까요? 가만 놔둬야 될까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상처가 빨리 아물까요? 가만히 좀 쉬어야지 빨리 아물까요? 쉬어야지. 희한하게 이거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조건 어깨가 아프면은 어깨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 경우는 이제 근육통이나 오십견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상처가 나 있는 파열 증상에서는 어깨를 자꾸 운동을 하면은 파열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 최대한 좀 상처를 보호를 해주고 아껴줘야 되는데, 주로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게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내 손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처가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항상 손이 내 몸보다 앞쪽에서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손이 만약에 내 어깨 뒤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상처가 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절대로 아픈 쪽으로 돌아 눕지 않도록, 상처가 자면서 좀 이렇게 자극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옷을 입고 벗거나 할 때 이럴 때도 좀 주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픈 쪽 팔을 먼저 입고 안 아픈 쪽 팔을 나중에 끼우고요. 벗을 때는 반대로 안 아픈 쪽을 먼저 빼고 아픈 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빼면서 상처가 자극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잘 일어나는 분들은 자세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라운드 숄더라 그래서 어깨가 좀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져 있는 경우에 그때 대결절이 위로 향하기 때문에 훨씬 충돌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좀 잘 펴주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는 방 구석에 팔굽혀펴기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쭉 어깨를 좀 늘려주고 풀어주고 하는 종류의 이런 종류의 이제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면은 이런 자세를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파열이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너무 파열이 심하면 우리가 상처가 조그만 때는 그냥 가만히 반창고만 붙여도 아물잖아요. 근데 상처가 너무 크면은 꼬매야 되죠. 그래야지만 봉합이 잘 되겠죠. 그래서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한 6주 정도 이제 어깨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가 관절이 또 굳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관절 굳은 거를 풀어내느라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웬만큼 파열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자연 회복을 시키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근육을 좀 풀어주는, 한의원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오면은 어깨 관절 사이가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절 사이를 넓혀주기 위해서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파열이 된 부위에다가 매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수술할 때 쓰는 봉합사 있잖아요. 녹아서 사라지는 실. 직접 열어서 꼬매지 않더라도 그 실을 상처난 부위에다가 잘 심어만 주더라도 상처가 좀 빠르게 아물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뜨겁게 할 때 근육의 상처들이나 아니면 인대의 상처들이 좀 뜨겁게 열을 가하면은 조금 더 빨리 아무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침을 상처난 부위에다가 뽑아놓고 직접 이제 침을 가열을 해서 열을 상처난 부위에다가 전달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있고요. 조금 이제 회복력이 더뎌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공독 같은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벌에 쏘이면 좀 붓고 가려운 것처럼 상처 부위에다가 공독을 놔서 약간 붓고 가렵게 하는 반응들을 유도를 하면은 평상시보다 혈액이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몰려들면서 상처를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의 회복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입안이 자꾸 헌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몸의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약을 같이 써가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몇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꾸 움직여야 될까요? 안 움직여야 될까요? 최대한 아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픈 쪽으로 잠잘 때 돌아눕지 않도록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내가